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됐습니다. 시승격 50주년 6부작 반백성남 4부 오래된 일기 신도시의 꿈. 안녕하세요. 반백성남 4부 진행을 맡은 김소영입니다. 성남 FM에서는 성남의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6부작 방송 반백성남을 준비했는데요. 벌써 4부 시간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반백성남 4부, 오늘은 대한민국 일기 신도시 분당의 30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연입니다. 성남에 산 지는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입니다. 유치원 때 처음 성남에 이사 왔으니 벌써 횟수로 25년째 살고 있네요. 와, 25년, 네. 안녕하세요. 김희은이에요. 저는 성남이니까 분당 신도시 첫 입주 당시가 1992년이었거든요. 그때 분당으로 이사 와서 지금까지 30년 살고 있습니다. 와, 세 분 다 오래되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조금밖에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성남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 성남 FM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차에서 가끔가다 라디오를 듣는데 채널을 움직이다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우연히 아는 분께서 소개시켜 주셔서 듣게 되었는데 올해는 살았지만 잘을 몰랐던 성남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많이 흥미롭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기회가 돼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설레입니다. 네. 네, 저는 성남에 아주 오래 살다 보니 우리 지역의 라디오니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현동에서 가까운 시범단지 쪽에서는 아주 잘 들리는 편이에요. 성남 FM을 통해서 지역 소식 그리고 음악 방송 자주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성남 FM이 생긴 지도 꽤 오래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쉽게 들을 수 없고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뜻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 라디오 반백성남. 지난 시간이 3번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는 일기 신도시가 생긴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백성남의 지난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판교의 고구려 백제시대의 유적으로 삼국의 쟁탈전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의 유충지 성남 지역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조선시대에 동래로를 통한 활발한 물류도시였다는 사실, 그리고 성남 지역이 수도 서울에서 삼남 지역을 연결하는 길목이었다는 사실에 무게를 두고 조명을 해봤어요. 자, 2부의 간추린 내용은 우리 세연님이 좀 읽어주실까요? 네, 광주로의 빈민층 이주 대책은 광주 대단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이주민들의 불만은 광주 대단지 사건으로 폭발했죠. 이 사건은 당시 신도시 개발과 인구 분산 정책과 맞물려 사회와 역사에 남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성남시의 50년을 이야기할 때 광주 대단지 사건을 빼놓고는 정말 얘기할 수가 없죠. 하동근 전 성남문화원장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뜻이었고, 이 사건이 없었으면 성남시는 없었던 거죠. 네, 하동근 전 성남문화원장의 인터뷰대로 광주 대단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남 출장소가 성남시로 승격이 됐고요. 우리는 2023년 올해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지난 시간에는 반백성남 3부였는데요.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분당에 관한 내용 얘기를 했었습니다. 88 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친 뒤에 나타난 삼저 현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이 가져온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2년 한국 최초로 입주한 대한민국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92년도에 김희은 님이 분당에 오신 거죠. 그렇죠. 네, 벌써 일기 신도시들이 지어진 지가 30년이 됐어요. 이 신도시에서 유년기를 보내서 신도시를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신도시 키즈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지영님 그리고 세연님이 이곳 일기 신도시에서 유년기를 보내신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저도 앞서 소개해서 말씀드렸지만 6살 때 이사를 왔으니 저도 신도시 키즈라고 할 수 있죠. 어린 나이였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서울에서도 사실 이사를 자주 다녔던 것 같은데 유독 분당으로 이사 올 때는 부모님이 많이 설레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리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쭉 분당에서 살았으니 이 동네에 큰 애정이 있고요. 잠시 유학도 다녀오고 해외에서 지내기도 해서 성남을 몇 년간 떠나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서 저 스스로 이곳으로 집을 알아보고 이사 오게 되었어요. 네. 아마 신도시 키즈인 제 다른 친구들도 좀 공감을 할 텐데 여기서 편리하게 생활했던 시절을 너무 소중히 생각해서 잠시 떠났다가도 혹은 결혼해서도 계속 이쪽으로 집을 알아보거나 다시 이사 오는 친구들이 실제로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뭐 고향이라고 하면 태어나서 계속 그곳에서 산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요새는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고향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신도시 키즈들에게는 신도시가 고향이 아닐까, 어디서 태어났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영님한테는 분당이 고향이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분당으로 이사 와서 초등학교부터 다녔어요. 이젠 그냥 이곳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동네의 모습이 앞으로도 남아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의 추억이 담긴 공간들이 사라지거나 바뀌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물론 이곳에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고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추억이 있는 공간이 좀 모습이 바뀌면 저도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신혼집을 강동구 둔촌동 그 주공아파트에 꾸렸었어요. 근데 재개발로 인해서 현재 철거가 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 철거됐다는 얘기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고향이 없어진 것 같은, 보금자리가 없어진 것처럼 막 허전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둔촌 주공 아파트에 몇 년 살았는데 철거 소식 듣고 재건축 소식 듣고 나니까 허전한 느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분당도 이제 재건축 지역이니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모습이 많이 바뀌겠죠? 그렇겠죠? 세연님 생각은 어떠세요? 초등학교 때 질리도록 소풍 갔던 공원이나 학교 근처 분식집이 있는 상가처럼 유독 기억에 잘 남아있는 장소들이 있긴 있죠. 그런 장소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또 어떤 모습인지를 아니까 그런 장소들이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걸 원치 않고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죠. 맞아요. 그대로 있었으면 하고 생각되는 곳들이 있을 텐데 뭐 몇십 년 전통의 분식집 아니면은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운영 중인 문구점 이런 곳들이 동네에 그대로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봐도 그 어릴 때의 추억 또는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마치 다시 그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옛날 생각하면서 그땐 그랬지 이런 감성적인 느낌도 즐길 수 있고요. 정말로 그 장소만큼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데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친구들이랑 서현역에서 식사를 했는데 네. 고등학교 때 방과 후에 가던 식당이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쳐다보면서 동시에 저기 맛있는데 소리 질러서 무척 웃었어요.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셨겠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중년 때 일기 신도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로 맛집이나 시장 상가 이런 것 기억에 많이 남아요. 어떤 데들인가요? 뭐 돌고래 상가의 뭐 두부집이라든가
또 코끼리 상가의 볶음 짜장 맛집, 네. 또 서현동 가면 있잖아요. 또 메밀국수 맛집, 뭐 이런데. 유명한 데들이 있죠. 저도 생각이 나고 뭐 마약김밥이라든가 떠오르는 데들이 있어서 이름은 좀 요새 우리가 다루기가 조금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아련해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좀 맞아요. 되네요. 그런 걱정이 가끔씩 들어요, 정말. 너무 허전한 느낌이 벌써 드는데요. 갑자기 모두가 본인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땐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오늘은 현재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2023년 성남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승격 50주년을 맞은 2023년 올 한 해 들어서 우리 지역에 정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기억이 나요. 네, 저도 동네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게 되어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저는 급하게 갑자기 그 세월의 무게가 느껴진 사고들이 훅 다가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노후화되었구나. 내가 사는 동네가 안전은 한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까요? 올해 초에 있었던 정자교 붕괴 사고 기억하시죠? 4월 5일이었어요. 성남시 분당구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의 보행로 구간의 일부가 붕괴가 돼서 사망자 1명, 부상자 1명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가슴이 무너지는 사고였죠. 저도 기억나요. 그날 비가 왔었어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뉴스를 보는데요. 그래서 평소처럼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정자교 붕괴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늘 지나다니는 산책길 보도에서 한 명이 죽고 크게 다친 사람이 있다는 뉴스가 나와서 정말 놀랐어요. 계속 저게 말이 돼? 어떻게 저렇게 무너져? 라는 생각만 반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뉴스를 봤는데 평상시에 진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CCTV 영상 보셨어요? 네. 네. 순간적으로 2, 3초 사이에 그냥 무너졌죠. 정말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에 관련한 신상진 성남시장의 정자교 붕괴 사고 직후 기자회견 잠시 들어볼까요? 한 분이 사망하고 한 분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장으로서 유가족들과 부상자와 부상자 가족분들께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1993년 6월 20일 준공된 정자교는 2021년 5월 정밀안전점검 결과 노면 등 일부 보수가 필요한 T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가 있던 날 분당에 사는 많은 분들이 지인들에게서 괜찮냐 이런 안부 문자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정자교에서 탄천 하류 방향으로 약 1.7km 떨어진 순회교도 8월 14일부터 통제가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불정교도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순회교 사진을 봤는데 물결처럼 이렇게 구불구불 휘어져 있더라고요. 무슨 출렁다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정자교 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4월 5일 날 사고가 났었죠. 그렇죠. 근데 그 현장 보존 때문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폐쇄돼 있었잖아요. 네. 가림막으로. 근데 정자교 아직 그대로예요. 와. 근데 5개월이나 넘었는데 현장 조사 이제는 끝났을 만도 한데 그날의 사고 그냥 그대로 노출돼서 보기가 끔찍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사로 한 9월 26일에 임시 왕복 4차선로를 개통한다는 것만 봤어요.
저도 매번 지나다니면서 공사를 하고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고가 난 곳인 정자교가 아직 그대로 있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고요. 보통은 사고가 난 곳을 제일 먼저 보수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갈 때마다 공사가 시작되었나 매번 확인을 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좀 빨리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왜 반대로 가는 걸까요? 보통 참혹한 사고 현장을 날로 보여주는 건 지역 주민들한테도 트라우마만 생기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아까 희은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기사를 보면 정자교의 차로 중에 일부가 9월 26일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성남시가 8월 31일에 정자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 착수와 함께 실시한 현장조사,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조사한 차도부의 안전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차로 부분 개방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정자교에 6개 차로가 있는데 이 가운데 4개 차로를 개방을 하고 붕괴하지 않은 쪽에 1개 차로는 보행로로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자교가 폐쇄됐을 때는 몇몇 버스들이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되거나 해서 근처 주민들의 번거로움은 있었을 테지만 그래도 순회교보다는 통행량이 많은 곳은 아니어서 저도 큰 실감 없이 빠르게 적응했던 것 같은데 네. 순회교 통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출퇴근 시간에 완전 멘붕이었어요. 네, 순회교로 다니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고 상당히 많죠. 아무래도 그 지영님도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해서 그랬나 봐요. 서울로 나가는 차가 엄청 많잖아요. 네. 한 번 막히면 정말 힘들어요. 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순회교는 서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곳이 봉쇄됐다면 출퇴근 시간엔 정말로 힘들었겠어요. 네, 제가 사실 출퇴근을 순회교를 통해서 했었거든요. 여기 바로 계시네요, 피해자가. 네. 헐, 경험자시네요. 네, 그러면 직접 전해주시죠. 봉쇄됐을 때 그 출퇴근길 상상이 되기는 하는데 직접 경험을 보니까 어땠나요? 우선 저는 전날 통제 기사를 보고 은근 걱정이 되었는지 저도 모르게 알람 소리도 안 듣고 눈이 떠진 거 있죠. 조금 빨리 나가야 되겠다 네. 생각하셨군요. 근데 정말 원래도 힘들었던 출근길이 배로 힘들어진 느낌이었어요. 와. 평소에도 제가 보통 막히는 걸 너무 싫어해서 일찍 집에서 나서는데 그날은 더 일찍 나왔는데도 막히더라고요. 퇴근길에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는데 평소 오던 길도 아닌데다가 들어오는데 훨씬 많이 막혀서 매일 가던 운동회도 지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와, 네. 정말 옆에서 경험하신 분의 얘기라서 더 와닿네요. 한 지역 인터넷 카페에도 순회교 통제 이후에 차가 너무 막히고 운전할 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까지 많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 순회역에서 일어났던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건, 이것도 기억하시죠? 그럼요, 기억하죠. 이 사건도 올해 일어났던 사건 아닌가요? 네, 맞아요. 한 6월쯤인데 6월달 사고가 난 후에 순회역을 갔더니 에스컬레이터가 한쪽에는 가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주행 금지로 돼 있어서 걸어서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갔는데 그조차도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현장 조사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계단 오르내리는 일이 굉장히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주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현장 검증이라던가 이유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알아내야 되겠지만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후 이용자들의 불편이 좀 적은 쪽으로도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특히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지하철에서 바로 백화점을 통해서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근처에 학원이나 상가가 많아서 저도 학창시절에 학원을 그쪽으로 이용해서 다녔기 때문에 정말 많이 이용했던 에스컬레이터여서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네, 정확한 날짜로는 6월 8일 오전 8시 정도였고요. 네, 순회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사망자는 없었는데 14명이 다쳤었어요.
그런데 이 늘 다니던 우리 동네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생긴 안전사고로 이후에 지하철 타기가 무서워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 저도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마다 두려움이 굉장히 막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안전사고가 남의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요. 순회역이나 정자역은 정말 쇼핑하러든 식사하러든 자주 가니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계속 계단으로 다닐 수도 없고 참 곤란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에스컬레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도 많이 다녔고요. 또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지하철역에 갈 때마다 엄청 긴장도 되고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무서웠는데 사고를 당한 분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목격을 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약간 현실에서 느끼는 비현실 같아요. 네. 현실 속에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제가 사는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주변에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뭔가 비현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로 공감해요. 직접 본 일도 아니고 겪었던 일도 아닌데 제가 사는 곳에서 일어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동안은 나한테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맞아요.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사고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주변의 일이 되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건 모두 안전사고라는 점에서 우리 도시의 시설물이 안전한가? 나는 사고로부터 안전한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럼 이어서 우리 현재 탄천의 교량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영님이 8월 14일자 언론 보도 내용 좀 전해주시겠어요? 시는 8월 14일 오후 10시부터 순회교를 전면 통제한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14일 오후 2차례 보내 다른 교통편이나 우회로 이용을 요청했다. 지난 8월 14일 오후 5시 44분쯤 분당 주민들은 성남시청으로부터 안전 안내 문자를 받았다. 순회교가 정밀안전진단에서 2등급을 판정받아 전면 통제된다는 안내였다. 그런데 통제가 시작되는 시간이 8월 14일 오후 10시부터였다. 그러니까 통제되기 약 4시간 전에야 통보가 된 것. 통제되기 4시간 전? 너무 늦게 알린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더 일찍 통보가 돼야 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4시간 전에 정면 통제를 알리면 노선버스도 그렇고 이게 맞나 싶은데요. 맞아요. 너무 늦게 알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4시간 전, 4시간 동안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순회교가 통제된 건 지난 4월 5일에 발생한 그 정자교 붕괴 사고의 연쇄작용인데요. 당시 사고 원인이 교량의 보도를 바치는 기둥이 없어 발생한 거라는 같은 공법으로 지금 탄천에 있는 모든 교량을 임시로 보수하고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하던 중이었다고 해요. 같은 공법이면 탄천에 있는 모든 교량이 순회교랑 비슷한 진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순회교는 구조 해석 및 재하 시험 등을 거쳐 평가된 안전성 평가 항목에서 안전률을 확보하지 못해서 2등급 판정을 받았죠. 특히 순회교는 강남으로 연결되는 분당 내곡 간 도시 고속화 도로와 서울과 지방으로 연결되는 경부 고속도로로 향하는 길목이라서 여러 노선의 광역버스가 지나는 교량이기도 했죠. 처음에 다리 무너졌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렇게 바깥으로 삥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도 우회해서 다녀야 하니까 교통도 많이 혼잡해진 것 같아서 더 많이 좀 불편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다리를 건너게 되면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뭐든지 좀 안전하게 시공이 돼서 이런 사고나 불안들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분당에 살았다는 한 분당 주민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래 살았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보아오던 다리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진짜 힘들었는데 성남시 측에서 안내하기로는 순회교 좌우에 자리한 서형교나 백형교로 우회하라고 안내하긴 했는데
그 교량들도 원래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 교량이고 임시차로 개설공사도 다음 달 중으로 착수해서 오는 11월 중에나 개통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일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요. 순회교는 분당 방향은 철거와 재설치 공사 추진과 함께 서울 방향은 올해 말 임시 왕복 4차로 임시 통행로를 개설할 예정이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서현교 방면으로 향하는 우회전 전용 임시차로 1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더라고요. 아마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개통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임시 통행로가 생기면 조금은 편해지겠네요. 그렇겠죠. 교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교량 진단 결과 이후 만약에 보강공사로 결정이 되면 사업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되고 철거 후에 재설치하게 되면 최장 2년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3년이네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보강공사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철거 후에 재설치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다시 안전하게 세우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네,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안전하게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이신 거죠. 네. 저는 보강공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보강해서 안전하게 만들면 되니까요. 시간도 좀 덜 걸리니까 다시 이용하기에도 편하고 좋죠. 네, 세연님은 또 보강공사도 괜찮다라는 입장이시고요. 두 분의 말씀이 다 어느 정도 맞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재설치가 더 안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있고 보강공사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아무래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기사를 보고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탄천에 있는 교량들이 모두 다 같은 공법으로 지어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더 겁이 좀 나더라고요. 맞아요. 교량에 보도를 바치는 기둥이 없어서 발생한 사고인데 같은 공법이라면 그곳에 있는 모든 교량이 똑같은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자동 이마트 있는데 그쪽 다리가 불정교 맞죠? 네. 지금 현재 그 보도가 통행 금지가 돼 있어요. 네. 근데 불정교를 참 자주 다녔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울지듯 맞아요. 기울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고가 나기 전에 왜 이렇게 지었을까 도무지 모르겠네. 그래서 미관상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결국은 건설 당시에 공사비 절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이유는 알 방법이 없네요. 어쨌든 불정교도 현재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야 알게 된 이 탄천의 교량에 대한 진실,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러 가지 다리들이 아무래도 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너울너울하다는 그런 느낌들이 정말 놀랄만한 사실들인데 다른 분들은 기사를 듣고 놀랐던 부분 있으실까요? 네, 저는 기사 보고 놀랬던 게 4시간 전에 알렸다는 그 말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이거는 그 전에도 알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한 12시간 전에 알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노선버스도 그렇고 혼란을 덜 겪고 시민들이 그 일정을 맞춰 조율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저도 친구가 소식을 전해줘서 알게 되었는데 항상 다니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다니려니까 은근 힘들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해도 버스 시간도 바뀌고 약속이 있을 때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평소 시간대로 소요 시간을 잡고 나왔는데 도착하면 너무 빨리 갔거나 아니면 약속에 늦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버스 노선도 있잖아요. 버스는 번호마다 정해진 길이 있기도 하고요. 버스들 노선 변경하는 것도 엄청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죠. 4시간 전에 알렸다는 거는 버스 노선이 바뀌는 거는 좀 고려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배려가 부족했던 거는 좀 상당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순회교로 다니는 분들이라면 그곳의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을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4시간 전 통보는 성남에 사는 시민이라면 대부분 이해가 좀 되지 않는다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공연들도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면 적어도 하루 전에 소식을 알려주는데 안전에 걸린 문제를 이렇게 급하게 알려준다는 건 시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걸로 느껴져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 정자교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랐었어요. 사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네, 뉴스를 봤는데도 위치를 모르겠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어플을 켜서 정자교 위치가 어디 있는지 서로 찾아보았던 기억이 나고요. 제 출퇴근길을 직접 넣어서 지나다니는 길이 맞는지 재확인도 해보고 솔직히 말하면 이 동네에 살면서 다리 위치는 알아도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다리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이제 이름으로 외우기보단 위치로 외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약속 잡을 때 거기 넘어가는데 거기 맞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히려 이름을 듣는 게 더 낯설었어요. 그래서 항상 약속을 잡을 때도 두루뭉술하게 잡아요. 그래도 서로서로 알아들으니까요. 아니 막 거기서 반대로 가고 좌회전을 하라니까? 이렇게만 말해도 다 알아듣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애매하게 말해도 다들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신도시라 간단해서인지 지하철역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약속 잡는 이야기 정말 공감이 되는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분당에 20년 가까이 살았지만은 그 다리 이름 구분 어려워요. 그냥 어디쯤에 있는 다리 하면 그냥 다 알아듣지 이름으로 굳이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자교 이야기 나왔을 때 정확히 어디에 있는 다리인지는 딱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정확히 명칭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혹시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이번에 해보게 됐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동안은 몰라도 잘 다녔으니까 굳이 다리의 이름까지 알 생각은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나 기사로는 이제 위치가 아니라 정확한 이름으로 기재가 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름을 외우기엔 이곳의 교량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탄천에 크고 작은 다리들이 너무 또 상당히 많기는 많죠. 하죠. 많죠. 이름 외우기가 힘들긴 진검다리까지 해요. 하면. 맞아요. 여기서 성남 시민의 목소리 들어볼게요. 저는 분당에서 20년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처음에 순회교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순회교? 순회교라니 대충 위치는 알겠는데요. 정확한 방향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당에는 탄천 교량이 16개나 있고 순회 쪽인 건 알겠는데 순회 쪽에서도 롯데백화점 쪽인가? 분당구청 쪽인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위치를 파악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내곡 자동차 전용 도로 쪽이더라고요. 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순회교는요, 분당 그 신도시 조성할 때, 그때 한 1993년도인가? 왕복 8차선 규모로 건설된 교량인데요. 지난 4월 달 그 안전진단에서 즉시 사용 금지하고 보수, 보강, 개축이 필요한 불량 등급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전면 통제된 상태죠. 그런데 이 공사 기간은 한 2년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공사 기간이 엄청 기네요. 통제 때문에 당장은 많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해해야죠. 비단 분당만의 현실일까요? 분당의 사고 사례 덕분에 전국의 교량과 전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건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소이랜디 외양간 고친 격이라지만 다음에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마음들은 불안하겠지만 일단 조금 참고 기다리면 더 튼튼하고 안전한 그런 교량이 다시 건설된다면 공사 기간이 좀 오래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좀 그런 불편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해주셨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일까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유독 우리 지역에 다리가 많은 것도 있지만요. 전국의 다리 개수도 어마어마한데 그 모든 다리 안전 검사가 끝나면 몇 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중에서 철거 후 재설치 진단을 받은 다리도 꽤 많을 것 같고요. 보강공사 진단을 받은 다리도 많을 것 같고요.
공사 기간이 최소 1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 걸리는 그런 공사 기간을 가지고 있는 다리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아마 우리는 몇십 년, 어떻게 보면 몇백 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정말 오래 걸리겠어요. 하지만 미래에 이곳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몇백 년의 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가 감수해야 되겠죠. 맞아요. 다리와 같은 교통과 관련된 건축물은 특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아마 이번에 생긴 일도 현재의 사람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나타난 문제 같아요. 맞아요. 다들 전혀 그렇게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안전 문제에 대해서 느끼게 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잘 지었어야죠.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했는데. 네. 다리가 무너지는 건 진짜 굉장히 큰 사고잖아요. 사실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잖아요. 라떼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성수대교 사고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도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이어서 맞아요.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다들 주위에서 거짓말이라고 했었죠. 네, 이게 지영님과 세연이는 모르는 그렇죠. 일이라서 저희 둘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네.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동네에 살면서 이런 것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들 있으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노후화된 우리 도시의 문제인가라고 생각하게 한 것들 있으시죠? 네, 그렇죠. 우리가 늘 보고 있어도 무관심하게 넘어가거나 내심 회피하고 싶은 진실, 그러니까 신도시의 노후화가 연상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어떤 거 있으셨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백석동, 일산이죠. 일산도 제일 일기 신도시인데. 그렇죠. 분당과 같은 네. 제1기 신도시. 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좀 이렇게 예민하게 보고 있었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사가 너무나 많아요. 길에. 근데 이게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그러면 점검하시는 분들이 자주 보인다는 얘긴데 그 자주 점검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분당의 중요한 케이블은 다 땅 밑에 묻혀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네. 도시를 지을 때 아무래도 케이블이 밖에 나와 있으면 미관상 이쁘지 않으니까 묻었다고 들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로를 지나다닐 때 케이블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모두 땅 밑에 있으니까 저희는 그 케이블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주 점검하는 게 아닐까 생각도 하지만 일기 신도시가 3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배관의 노후화 상태에 따라서 공사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정자역 쪽을 지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오리역 방면이죠. 정자역에서. 그쪽 1, 2, 3, 4차선을 다 막고 경찰차 그리고 소방차까지 와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또 무슨 사고가 났나 걱정하면서 왔거든요. 이런 사고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차선을 막아놓으면 무슨 일일까라는 걱정이 먼저 되기 시작을 했죠. 자, 우리가 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검사 이야기를, 점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검을 자주 하는 게 저는 이제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지영님 어때요? 아무래도 자주 점검을 한다는 거는 케이블의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죠? 얘기를 들으니까 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정보가 있잖아요. 분명 노후화되긴 했을 텐데 얼마나 낡았을지 아니면 위험하진 않은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죠. 네, 확실히 안전한 상태라면 모를까 자주 점검을 한다는 건 확실히 안전한 상태라고 보장을 못한다. 이렇게 보면 또 약간 불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주 점검을 해서 시민들의 불안함을 줄이거나 사고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또 좋은 면도 있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관상 좀 덜 이쁘더라도 안전하게 설계하고 지으면 좋겠어요. 결국 나중엔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순위를 헷갈리지 않는 게 현재의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또 싱크홀 사고라는 것도 있잖아요. 일산 신도시에서는 싱크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땅 및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큰데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11년 전에 싱크홀 사고가 있었대요. 저는 잊어버렸었는데 11년 전 정자동 정자역 부근에 매설된 온수관이 파열이 돼서 깊이 1.5m가량의 지반이 침하되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사 한번 들어보시죠. 탁 뭐에 걸렸는지 차가 후진도 안 되고 전진도 안 되고 자꾸만 기울어 가면서 빠지는 듯한 느낌에 차에는 물이 차오르고 그래서 뜨거운 게 느껴졌죠. 다리에 딱 벌써 느껴지는데 물의 온도가 무지무지하게 뜨거웠어요. 차가 갑자기 없더라고요. 보니까 무너진 그쪽으로 차가 처박혀 있더라고요. 놀란 게 이 도로 전체가 무너질까봐. 이쪽 정자동 지역에 이제 공급하는 450짜리 공급pom프인데요. 이게 이제 94년도쯤에 시공이 되다 보니까 좀 오래돼가지고. 네, 이 사고로 도로를 지나던 택시 한 대가 추락해서 운전자 박모 씨가 다쳤고요. 그리고 온수관 파열로 뜨거운 물이 한꺼번에 도로 위로 치솟아 올라서 보행자 9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었었다고 하는데요. 얘기 들으니까 너무 무섭네요. 도로를 파내서 배관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 현장을 자주 봤었는데 10년 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이제는 또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이 닥쳐오는 거잖아요. 진짜 무섭네요.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11년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구나라는 게 문득 떠오르고요. 또 요즘에는 누수 탐지, 누수 공사, 배관 누수 설비 전문 업체 이런 광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비 전문 업체들이 여러 건물에 공사를 다니는 것도 많이 봤고요. 배관 누수 같은 경우는 한 번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검도 점검인데 배관들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학원을 다닐 때 보면 학원가들이 유독 공사가 잦았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공사를 자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 어쩔 수 없는 거였네요. 네, 여기서 분당에 30년 거주한 주민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되면 주차난이 심해지고요. 배관이 부식되거나 누수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연결된 내부 문제인 거거든요. 주민이 자기 집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원하는 거고요. 다만 겉에서 보면 다 외관 페인트 칠을 잘 해놓으면 그렇게 상태가 나쁘다는 게 한눈에 띄는 아파트는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볼 때 낡아 보이면 집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노후됐다 하더라도 그걸 다 공개하면서 살아가지는 않거든요. 30년 전에 주택 200만 호 건설 사업을 할 때 한꺼번에 전국에 많은 건설이 일어나면서 건설 자재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을 때부터 부실 공사 논란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게 무너져서 철거하고 다시 지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을 해보면 곧장 재건축할 수 있을 만큼 나오지는 않지만 주민들 자체는 그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외국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 같은 것들, 상하수도관 아니면 난방관 같은 것들이 건물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관들만 교체하면 건물 리모델링해서 골조는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지어진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배관들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걸 교체하기가 힘들고 안에서 부식돼 버려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신도시 가장 큰 문제점이 주거시설의 노후화인데요. 지금이 지어진 지 3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노후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일기 신도시, 그 자랑스럽던 일기 신도시가 이름을 구신도시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웃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구신도시. 야, 새삼 도시가 낡았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노후화가 진행이 돼서 낡은 것들을 새 것으로 바꾸려면 재건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분당의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도 많잖아요.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면 재건축은 필수적인 요소 같아요. 무조건 필요하다. 네. 저도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 나니까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곳에 사는 많은 주민분들도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도 요즘 분당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일기 신도시로 재건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이 갈려서 대립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아마 현재 분당에서 재건축이 제일 뜨거운 감자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는 1992년도에 입주를 했는데요. 네. 이 세월에 30년 세월에 벌써 재건축을 할지 안 할지 논의하게 되는 게 무척 슬퍼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길지만 사실 30년이면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닌데 벌써 그렇죠.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좀 처음서부터 잘 지어서 오래 쓸 수 있으면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추억도 그대로 간직할 수 있고 또 오래도록 우리가 살았던 집에서 살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고 있어서 참 굉장히 슬프네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백성남. 다음 시간인 오부에서는 지어진 지 30년 만에 진행된 급속한 노후화로 인해서 많이 낡은 신도시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일기 신도시들의 노후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된 건지 그 이유도 궁금하시죠? 네, 5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반백성남 4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같이 이야기하신 분들 소감 듣고 싶어요.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평소엔 이렇게 깊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문제로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세연님. 네, 저도 오래 살면서 정이 많이 든 도시인데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봐야 했던 주제라고 생각해요. 네, 신도시 퀴즈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되게 좋았어요. 네, 희은님은요? 저는 좀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었어요. 근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관해야 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세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승격 50주년 라디오 6부작 반백성남 4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5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소영입니다. 감사합니다.